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입춘입니다. 새 봄을 맞이해서 새롭게 과거의 묵은 때들을 다 씻어내고 새롭게 우리 개인의 생활도 또 우리 대한민국도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듯이 무척 춥습니다. 봄이 왔지만 우리의 마음의 봄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출래 불사춘, 우리 대한민국 12.3 비상계엄 내란에 이어서 체포, 구속 이런 숨가쁜 과정들을 거치면서 탄핵, 파면,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조기 대선 등등이 다 순조롭게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스타트라인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봄이 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춥게 만드는 것인지, 무엇이 어떤 현상과 이유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싸늘하게 차갑게 만드는지 오늘 이 시간 먼저 속보부터 전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오늘 2시에 헌법재판소가 9명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것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기에 따른 파장, 앞으로 펼쳐질 국면, 이런 앞으로 예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민생하면 안진걸, 안진걸하면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소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용환 교수님, 윤재관 대변인과 방송에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예. 마음은 무겁지만 일단 반가운 마음부터 표현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촌철살인 입담으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윤재관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봄이 곧 옵니다마는 봄이 오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싸움 그리고 힘겨루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큰 흐름은 잡혔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의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속보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이번에 긴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의견들도 현장에서 많이 청취하셨을 것 같은데 대변인님 귀에 눈에 보이고 들리는 민심은 어땠습니까? 좀 속 좀 시원하게 좀 해다오 라는 얘기, 그리고 진짜 죽게 생겼다. 진짜 죽을 것 같다. 힘들어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거다. 이런 얘기들, 절규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삶의 그 생존의 문제까지 이르렀던 것들을 여실히 보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불평등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좀 여유되는 분들은 다 해외로 가고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소비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수는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현재 작년 4분기에 1%도 안 되는 성장, 0.7% 정도 성장하는 거에 그쳤다고 했는데 올 1분기는 잘못하면 정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수출도 역시 1월 달에 연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도 매우 크게 줄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내수마저도 이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계속 얘기했던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니고 이제 정말 우리가 붕괴되는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하러 그랬더니 또 해외로 간다 그러고 또 황당하게 또 비판도 받고 거기에 트럼프의 이제 관세 문제까지도 지금 오늘 아주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최악이죠. 누구보다 민생 현장 많이 다니시는데 이번 연휴 기간에 어땠습니까? 일단 뭐 명절이 가장 명절 같지 않았다. 휴가 기간만 길었지 돈도 없고 마음도 무겁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명절 초기에는 다들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네. 구속 기소된 것으로 예. 그날 저녁 그 다음 날 원래 이제 모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야 오늘 한번 모이자. 네. 이번에는 명절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윤석열 내란 수사 구속 기소됐으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 이렇게 반짝 네. 이렇게 모임이 저도 이제 그 고향에서 하고 왔고요. 어제는 저희는 진짜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네. 일부러 어제 저희가 이제 풋살 모임이 있는데 네네. 이기영 영화배우님이라든지 네. 분들하고 얼마 전에 저 네. 일주일 전에 같이 저녁 한번 그러셨죠. 했습니다. 예, 네, 네. 이기영 배우님, 뭐 이원정 배우님 아주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풋살 모임하고 네. 당구장도 하고 사격장도 하고 아, 저녁도 1, 2, 3차 일부러 네네. 동네 내 내수 동네 진장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한 3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라도 오늘 저희들이 모인 김에 동네 경제에 좀 도움되자. 사실 이렇게 시민들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예, 예. 없는 돈에.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은 내라는가 겸으로 나라, 민주주의, 국격, 민생, 경제 다 파탄내고 추경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국민의힘은 추경 거부하고 경제 더 망하고 네. 그리고 내란 수계를 비유하고 폭동 세력을 사실상 조종하다시피 하면서 경제를 더 한 번 나라에 빠뜨리고 네. 이제 이게 이제 설민심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네. 뭐 여론조사야 일부 법 약본에 대한 실망이 반영될 수도 있고 네. 상황이 길어지니까 예. 짜증나서 여론조사 안 하는 분도 있고 극우 극단주 세력들이 여론조사 적극적으로 응한 면도 있겠지만 네. 뭐 저는 뭐 여론조사를 무조건 다 우리가 배척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그걸로 걱정할 필요도 없다. 네. 바닥 민심은 확실하게 빨리 신속 파면하고 빨리 이 폭동 세력까지 다 모두 정리해서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생과 경제와 민주주의로 하자. 이건 아주 확고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9,400분께서 와우.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아마 우리 안진걸 소장님과 대변인님 그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영환 교수님의 인기가 아닐까요? 저희가 스픽스 낮방송 한 뒤로 계속해서 스픽스 내부 기준으로 거의 최고 기록을 계속하고 있어서 예. 감사드립니다. 최 부자님께서 대한민국 자영업 전멸 중이라고 이제 말씀 네. 주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민생 현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솔비치님께서 선고 연기는 뜻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2시에 예정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선고를 내리면서 9명 완전체로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변인님, 일단 네.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그러면서 2월 10일 날 네. 변론을 재개한다. 재개하겠다. 사실은 변론을 요구한 건 최상목 권한대행 쪽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아예 결정이 나도 임명하지 말으라까지로 얘기를 네. 했던 거고요. 네. 네. 우선 이 의미부터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는 31일 날이죠. 31일 날 최대행이 그 변론을 더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고지 그대로 그걸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전혀 아니고 지금 일정 정도의 그 국민의힘 내란의 힘이 헌재 흔들기가 일정 정도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겠죠. 헌재가 판단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건데 네. 그 합의조차도 깨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말을 계속 배설에 가까운 막말을 네, 네. 어제 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그 영향을 미쳤고 헌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헌재의 3명의 재판관들에 대한 인신 공격이 네. 계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도구가 지나치는 예, 인신공격. 그렇습니다. 뭐 예. 가족 문제까지 다 그렇죠. 거론하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받아들이는 그 변론 재개를 한 번 더 하면서 조금 템포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게 윤석열 파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파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변론 재개했던 1, 2, 3차 변론 재개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공개적으로 윤석열과 그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질문했던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던 것들을 네. 보면
윤석열 파면에 대한 큰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데 이토록 많은 절차와 이 상고를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서 매우 오늘의 결정이 좀 유감스럽긴 합니다. 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권성동이나 아니면 윤상현이나 그리고 폭동 세력과 똑같은 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세력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될 세력이기 때문에 헌재의 그러한 고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하고 헌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거둬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 이미 거의 격언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배설에 가까운 막말에 가까운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억지로 강요하는 쌍권 시대, 쌍권총인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그 강요하는 발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흔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벌써 저 옛날 권위주의 냄새가 나요. 가사 이런 말 쓰기로 한 지가 오래됐는데. 가사 이름. 법조인들만 쓰는 표현인데. 벌써 이제 그 시절에 어떤 권위주의 기득권 냄새가 이제 많이 나는데. 정치검찰 출신 권성동은 여전히 국민의 언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특권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그 발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발언했어요. 헌재가 결정을 해도 임명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아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고 분쟁의 최종 조정기관인데 어떻게 보수주의자가 원래 보수주의자들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법치주의. 그다음에 사회 안정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70년 80년대 90년대 제가 막 학생운동 사운동 열심히 하면 저 보수주의자들이 사회 안정을 해친다. 급진적 변혁은 도움이 안 된다고 얼마나 저희를 공격했습니까. 보수적 관심. 근데 지금은 저놈들은 완전 보수도 아니고 완전 극우 극단의 반국가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보수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질서를 거부하고 체제 밖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조갑재 씨 같은 극우 정통 극우 세력마저도 지금 국힘당은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 이건 반체제다. 반국가 세력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헌재가 결정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마라라고 그러면 최상목한테 불법 행위를 지금 강요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윤재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 헌재를 흔드니까 헌재에서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다가 그래 변론 제기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는 보겠다. 그래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고육지책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애가 타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헌재가 좀 더 절차적으로 완비를 해가지고 그런 계속 헌재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결정으로 유감스럽지만 존중하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대뽀에 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선전 선동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조 세력으로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서스럼 없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갈집자 행보가 없었더라면 과연 권성동 이런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강요하듯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은 뭐 이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핵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탄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요. 너 탄핵해봐. 탄핵 못할 거잖아. 지지율 빠지니까 너네도 못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더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죄해야 할 때 속도감 있게 단죄하지 못하고 주저하면 결국 되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는
오늘 민주당에서도 얘기했고 뭐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때 본인이 미르재단과 관련돼서 관여한 저 시효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네. 최상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자가 다시 국가의 전면에 나서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완벽한 단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야 우리의 생각이 바꾸고 그래야 우리의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우리 국가가 전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유기와 관련된 헌재 재판관 임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직무유기에 관련돼서는 현재 이미 고발되어 있는데 네.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오늘 만약에 예정대로 됐는데 예. 선고가 됐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 네.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또 다른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조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도 연기돼 가지고 그건 좀 유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최상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는데 최상목은 자기가 국회에 나와서 계속 이런 얘기했죠. 자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네. 반대했다.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대했다. 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이후에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F4 회의를 계속 열면서 그렇죠. 내란의 후속 조치를 계속 했던 장본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최상목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지금 그 수사를 받거나 고발이 되거나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상목에 대해서는 F4를 계속 열었던 그래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네.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고발해서 그가 12월 3일 4일 날 했던 그러한 내란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를 해야 된다. 네, 저희들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는 쪽지를 안 보고 차관보한테 줬다. 대통령 다 저희가 모셔봤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조그만 중소기업 뭐 직원이 한두 명 있는 뭐 회사 이런 데서도 사장님이 이거 너 잘 읽어봐 하고 줬는데 그걸 안 맞습니다. 읽어봐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그걸 예. 쪽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예요. 예. 작은 파우치. 예. 자꾸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그렇죠. 네. 얼마 전부터 이제 언론에서도 문건으로 바꿔 부르잖아요. 예, 예. 그 정도면 쪽지가 아니라 A4 저 정확한 정식 문건이죠. 문건이죠. 네네. 그리고 김용현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건 윤석열과 김용현이 작당했던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 작당했던 또는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윤석열 주변의 어떤 계엄의 수계에 준하는 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네. 했겠죠. 윤석열 머리나 김용현 머리로는 거기까지는 못 쓴다는 평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 누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본인이 진짜 반대했다면 당연히 그 문건을 보고 경하겠다. 네. 이것은 전두환의 국가보호 입법회의를 지시한 거였다 해서 바로 일명 공개적으로 계엄도 반대, 그렇죠. 이 문건도 국민에 공개하면서 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민주주의와 국정 파괴가 있다 네, 네. 하면서 했어야지 네. 최소한의 공직자의 도리죠. 자기가 진짜 반대했다면 그렇죠. 국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어마어마한 음모가 자행되고 실제 국회로 병력이 투입돼 갖고 뭐 보좌관이라든지 국회 직원들 짓밟는 뭐 전혀 충돌이 없다는 식으로 이자들 이야기하는데 실제 보면 뭐 창문을 깬 것뿐만 아니라 혹 뛰어가면서 막 문도 부수고 어떤 사람 막 넘어지는데 그 위로도 뛰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밀어붙여가지고 여러 보좌관들이 뭐 갈비뼈가 금이 났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네. 실제 내란과 폭동이 정말 자행된 건데 그 상황을 알면서 한가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 그건 이거잖아요. 계엄이 나는 반대하긴 했는데 소극적으로 네. 근데 계엄이 선포됐다. 네. 대한민국 경제 망하면 우리까지 책임져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계엄이라는 전제하에 네. 대책을 논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 반대했는지도 솔직히 알 수도 없어요. 네, 네. 오히려 문건을 쪽지라고 하고 내용도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걸 네. 봤을 때 윤석열의 중대 범죄를 오랫동안 은폐한 또 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호되게 물론 네. 이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야권이나 진보적 내에서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 네. 아니다 당장하자는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당장 탄핵하자고 그러는데 여러 고민이 있겠죠. 우리 법야권에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논의를 하되 네. 어쨌든 최상목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규탄하고 고발이라든지 수사 네. 촉구하는 것은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래서 숙인님께서 안질건 소장님 응원드립니다. 아유, 지금 15,000분의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와우.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시청자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존킴님께서 시카고에서도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호진님께서 최상목 탄핵하니까 김인선님께서 최상목이 최고의 빌런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엊그제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뻔하게 만약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라든지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아마 굉장히 이례적이죠. 아직 결정도 안 내렸고 하지도 않았는데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강한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메시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최상목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닙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네, 지금 아주 박찬대 원내대표 중요한 대목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내란에 이제 공범임을 자인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권한쟁의에서 다시 한번 변론을 재개 요청한다. 뭐 이런 자체가 벌써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경우 자신들에게 무조건 불리할 거니까 네. 지금부터 거부해야 된다는 걸 밑자락을 계속 깔고 그것을 계속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돼서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어제 펼치고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2월 말 3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행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예행 연습을 계속 하도록 놔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기본 상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비상의 결단, 네. 그 비상의 결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탄핵 아니겠습니까? 네. 탄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역풍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상황에서 탄핵을 주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리고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인 교육부총리가 맡을 텐데 교육부총리가 맡을 시간이 겨우 한 달 정도일 겁니다. 네. 그 한 달 동안 그 무슨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별로 큰 영향이 없을 만큼의 지금 진도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조국혁신당에서는 한 달 전부터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 정무적 판단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늦추면 네. 저런 자가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의 권좌에 계속 앉아 있는 모습 그 자체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게 역사가 된다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내란하고 폭동하고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하고자 하는 자들의 계속적인 준동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의 역사를 바꾸려면 저자를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방정국 그리고 그 이전 우리가 꼭 단죄해야 될 때 단죄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이 계속 유지돼서 내란 세력까지 됐던 이 역사를 끌어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네. 만약에 오늘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선임해라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랬는데 뭐 엊그제까지의 태도를 보면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단순한 보류로 뒤로 밀어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했습니다. 민주당 탄핵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마지노선이죠. 헌재가 위헌이다. 네.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네. 본회의에 정식으로 표결까지 거친 다음에 그게 여야 합의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의 문자에서 나오잖아요. 민주당 목수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합의가 됐다는 말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건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일자 이미 합의가 도대체 된 거죠. 최상목이 말하는 여야 합의가 뭐냐? 헌법재판관들 모르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여야 합의 기준이니까 답을 못할 정도예요. 이미 여야 합의가 됐고 본회의까지 표결을 했는데 임명을 보류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 결재했는데 그럼 바로 그건 탄핵이 불가피한 거죠. 일각에서 말하는 예. 후폭풍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탄핵을 했으면 후폭풍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중도층의 일부는 또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 일부는 대행이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교육부 총리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지금 경제가 너무 폭망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나마 최상목이가 경제부총리니까 이제 이런 의견이 일부는 있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마저도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중도층들도 네. 또 한번 보실 정도 이건 선을 넘었네 네. 하면서 큰 논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아니요. 네. 이렇게 활발하게 하셔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지율의 변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야권이 이제 또 절치부심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헌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국회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임명했고 그런 자를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실망감 아닐까요? 네. 헌정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치 세력, 그 정치 세력이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저함의 그 빈틈을 극우 세력들이 채우고 그러면서 극우 세력들이 더욱더 결집하고 이런 모습에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세력들이 짜증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짜증이 나면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은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원칙에 관련돼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따박따박 하는 것이 사실은 큰 길을 갔을 때 네. 지난하는 길을 갔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안 하게 되면 최종 마무리까지 최상목에게 맡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지 않고 역사가 바뀌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인식이 바뀌지 않고 우리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 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따박따박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희망 히로를 네. 돌리면 헌재 입장에서 하도 이분들이 헌재 재판관 개인에 대한 뭐 가족들 뭐 친인척하고 시비를 걸고 하다 보니 이번에 좋아 그러면 당신들이 권한쟁의에 대해 변론 제기를 해달라고 했어 그래 한번 해줄게 하고 다 들어주고 결론을 내렸을 때는 자기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엔 니들 꼼짝 마. 예. 혹시 이런 명분을 쌓는 거 아닌가 하는 제 희망회로지만 헌재는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상목이가 그것마저도 보류한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네. 오늘 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그것은 헌재가 네. 결정을 했는데 맞아요. 최종 그건 직무유기 중에 특수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 네. 최상목마저도 반국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싸우는 악행과 업보에다가 이거 자기가 스스로 엄벌의 굴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네. 멍청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최상목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약한 게 그 범야권이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일각의 의견 때문에 범야권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네. 내일 안에 주요 임무자였던 자가 헌재 결정마저도 자기가 마치 임명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범야권과 진보세력과 국민들에게 사실상 협박을 한 겁니다. 네. 니들 나 탄핵할 수 있어? 니들 지지율 흔들린 것 같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2월 10일로 지금 변론이 재개되잖아요. 아마 네, 그날 네. 변론하고 바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헌재에서.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최상목에 대한 규탄의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네, 네. 탄핵안도 싹 다 준비를 해놓자. 네. 뭐 이제 윤재환 대변인처럼 당장 오늘이라도 하자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국혁신당이 또 아주 멋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여러 스펙트럼과 여론 때문에 고뇌를 하더라도 네.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어떤 데서 세게 아니 이걸 하나 못하고 있냐라고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도 해주고 견제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에서는 또 우리 조국혁신당이 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네, 여전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그 역할이 서로 간에 존중과 함께 또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이제 숙명 중에 하나이고 꼭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보다 이제 선명성 있게 얘기하는 게 맞고 특히나 근데 이제 선명성만 가지고 따지기가 어려운 게 최상목이 지금 권한대행 한 지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죠? 네. 한 달 정도 넘은 한 달 기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넘은 기간 동안에 거부권을 7번 했습니다. 7번 했습니다. 예. 한 달간 7번 했어요. 아마 전 세계의 최의 기록,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 윤석열이 기록을 뛰어넘는 자. 윤석열을 뛰어넘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음이 있죠. 뭐 그 정도로 7번에 걸친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헌정질서 가장 기본인 입법권을 무력화하는데 최전선에 선 사람이고 권한 대행이 아니고 그냥 내란 대행의 네. 역할을 그냥 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관점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서두 얘기했던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 가속화되는 것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상목의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민주당도 이제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기다렸다가 탄핵을 그것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을 할지 아니면 사실은 내란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거하고 상설 특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건 이건 사실 이미 탄핵 사유가 됐거든요. 네, 네. 실감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10일까지 기다렸다 탄핵을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강력한 경고로서 탄핵을 하고 이주호가 있으니까 교육부총리가 네, 네. 내각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이주 씨는 예. 또 그날 11명 중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주호가 윤석열 말을 잘 안 듣는 것으로 약간 그런 평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도층의 일부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곧 신속 파면과 그다음에 법정 체대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 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주호 권한 대행의 대행이겠지만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저는 뭐 이번 주 안에는 또 그런 결단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자들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 헌법상에 나와 있는 조항들 이런 조항들을 지키지 말자고 계속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럼요. 자기들이 법조인들이고 예, 다 그런데. 법률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법대 출신이고 뭐 지금 변호사고. 근데 그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딱 허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 허점은 허점이 아닌데 뭐냐면 다 모든 게 다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그렇죠, 결정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귀속 조항이 헌법재판소법에 있고 특히나 그 행위를 해야 될 사람이 행위를 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법률적 용어로 부작위. 네. 이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재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라라고 결정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까지 법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선출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지만 이번처럼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의 위반이지만 그것조차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양심이라는 게 있고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에 없어도 네. 자신의 처신을 조심하고 자기의 생활 규범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자들은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 사회에 살아가는 기본 원칙도 저버리고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무조건 지키지 말자고 하면서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벌 맞습니다.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저지른 짓은 이제 형법상의 직무유기에 예. 해당하는 겁니다. 직권남용일 수도 있고. 근데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상상을 우리 팩스 요랑쟁이 그렇죠. 때 우리가 네. 그때 견이 있었잖아요. 예. 직선제 견. 그걸 상상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심지어는 보수가 오히려 반국가 세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할 걸 생각을 못해서 네. 당연히 따를 거라 생각해서 벌칙적이 없었던 거죠. 네, 네. 그걸 악용하니까 더 고야하고 더 나쁜 네, 겁니다. 천하의 독재자라고 했던 전두환도 자기 발로 나와서 저 붙잡혀 가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저 한남동 공관에서 그러니까요. 그냥 체포도 안 당하고 그 난리를 친 정권이니까 뭐 저희가 그야말로 처벌 조항도 없다. 갈 길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인내심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 지지자분들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윈오오님께서 지금은 최상목이 2차 내란 중이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대부분 지금 댓글에 16,000여 분께서 정말 많은 그 비판의 글들, 최상목 대행에 대한 실망의 글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의가 지연되는 사이에 그야말로 급발진하는 인사들이 한두 명씩 나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무슨 공무원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구국의 영웅이라도 된 양 급발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 그런 어떤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급발진에 부안해동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같이 저분하고 포럼할 때 전혀 그렇지 않은 합리적인 모습을 봤는데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지 우선 전한길 박수영 의원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아니 아직 예. 뭐 재판관들이 뭘 했어요? 이게 지금? 결정도 안 했는데 네, 네.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본인들도 대선 준비도 하고 있고. 네,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계속 홍범도 장군 이슈에 대해서도 침묵해서 예. 제자라든지 이제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저 사람이 이상해졌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저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보니까 이렇게 막 관종에 대해서 아하. 더 즐기고 막 거의 뭐 조울증 환자처럼 네.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방송을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역사 강의로는 더 이상 이제 뭐 메가스터디에서도 적자에서 뭐 매각해버리고 네. 돈이 안 되고 극우 유튜브로 이제 전략 본인이 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 모양인데 이럴 때일수록 오늘까지 제가 딱 강력 규탄하고요. 네. 거의 미친놈 수준이다. 네, 네. 거의 윤석열 내란수계를 비유하다가 윤석열 내란수계랑 똑같이 이제는 서부지법 폭동도 몰라서 네, 네. 뭐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세력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폭동 아니라고? 네. 그것은 또 한 번 저질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폭도가 저분이- 아니고 예, 예. 미안한 마음이다. 네, 네. 그건 보통 우리가 더 일하는 거잖아요. 예. 니들 잘했다잖아요. 네. 그 다음에 헌재를 휩쓸려? 헌재 폭동을 부추기는 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고발 많이 들어갈 텐데 저는 이제 정말 관심을 꺼버렸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네. 지금 극우 관종에 대해서 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오늘까지 다루고 관심 끄는 걸로. 전한길 네, 네. 지금 쟤는 윤석열과 권성동, 뭐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지금 처치해야 될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정광까지. 예. 딱 거기에 집중하고 전환기를 잊어버리자 저는 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 지금- 극우 관종을 그냥 네. 우리 그냥 이슈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네. 쌀랑하게.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역사 공부는 뭐 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논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지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본인이 어떻게 된 게 또 저렇게 연설을 해놓고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또 딸리 하고요. 윤석열에 대한 지지 철회는 지지는 계속한다. 뭐 그러면서 뭐 하여튼 말을 지그재그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노사모였다는 둥. 네, 노사모 얘기도 김대중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뭐 잘했다는. 그러니까 네. 극우 세력에서도 네. 너는 뭐냐 하고 막 혼나고 있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저분은 우리가 무시하기로 하고 그런데 무시할 사람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배지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런 자들이 옛날에는 권력의 주변부도 못 왔죠. 예. 근데 권력의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극우 세력의 정 가운데 센터를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예. 아픈 대목이고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야 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잘못한 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한 단죄의 역사를 만들어내야지 저런 자들이 다시 준동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적극적 동의하고요. 한 가지는 좀 그 언론에게 부탁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저런 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계속 전달하는 것은 본인들이 대한민국 그 내란의 상황에서 확실하게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네.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졌던 언론사마저도 저런 자들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라이브 중계하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은 독극물을 퍼뜨리는 거와 예.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했다면 저런 그 독극물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그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줘야 그래야만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저널리즘의 기본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좀 네. 드리고 싶어요. 윤곽근의 그 말도 안 되는 궤변 쇼를 네. 우리가 왜 생중계로 봐야 되는지 네.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비평과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들의 말에 잘못된 부분까지 같이 국민들께 알려줘야 균형 감각을 가질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 양식이 있는 대한민국 깨시민들이 본인들이 여기저기 찾아봐가지고 팩트체크도 하고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수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하기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제발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게 언론도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대로 생각이- 저 액면대로만 보도해도 다행이죠. 그러면 우리 깨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한 뉴스에서 K모 언론에서 윤곽근의 재발견 해가지고 어떤 보수 진영 내에서 뭐 굉장히 영웅시하는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봤거든요. 요즘 언론학자들이나 언론 시민단체들 또는 언론학회 같은 데서 내란 수계의 입장을 그대로 따옴표 저널림이 하잖아요. 네. 그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강도 살인을 뭐 연쇄적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 입장을 계속 대변해 주는 건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합리적인 논쟁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0% 줘야 된다.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줘. 이런 때는 그걸 양쪽이 지금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라고 네. 중도적이나 중립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강도 살인범하고 피해자하고 사이에서 언론이 중립을 지키고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전한길 같은 자들이나 정강훈 같은 자들이 하는 내란 수기를 비호하는 행위나 또 2차 내란 폭동을 이미 서부지구에서 일어나고 지금 저자들은 3차 내란과 폭동을 그렇죠. 선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언론인들이 이것은 도저히 언론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네네. 반국가적 행위다 하고 외면해버려야죠. 네. 저자들은 그걸 즐긴다니까요. 그걸로 영향력을 키워가지고요. 세상에 윤재관 대표는 잘 즐겼는데 옛날에도 뭐 조갑재 씨라든지 정규 씨 같은 사람들에도 그래도 좀 공부도 했고 좀 뭐 예. 계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내공도 좀 있고 예. 저랑 생각을 달리했지만 예. 논리도 좀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네. 어디서 심하던 옛날 표현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 마치 자기들이 국의 영웅처럼 하는 거거든요. 진짜 언론인들과 그다음에 언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저자들은 아예 외면하자. 네. 이렇게 저도 호소드려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흔히 하는 농담으로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거기에 이제 무대뽀라는 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대뽀의 한복판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헌재를 흔들 때 우리법 재판소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유리하다는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학자 100여 분이 노골적 헌재 흔들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규탄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한 상태고요. 심지어 윤석열 본인이 임명했다고 하는 그 중앙선관위 동기 등등도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는데도 계속 부정선거 연결하고 헌재 연결하고 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재 흔들기 네. 이건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어쨌든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리한 걸 알 텐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불리한 걸 아니까 더 완벽하게 결론 나오기 전에 한번 어차피 예, 불리한 거, 예, 진 거. 지져보기라도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불안함의 발로 그리고 스스로 심적으로는 쫄린 상황의 발로 그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그 대범하게 좀 웃어줘야 됩니다. 네. 예, 열받은 것도 열받지만 야, 너 얼마나 쫄리길래 지금 저렇게 얘기하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우리가 여유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생각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삼권 분립, 사권 분립에 대한 그 원칙도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 파괴하는 어떤 언행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기들도 수권 정당을 꿈꾸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자기들이 수권을 했다, 뭐 해서도 안 되지만 네.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향후에 생각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는 자들. 수권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 저들이 집권했을 때 나라를 제대로 한번 운영이라도 제대로 해봤습니까? 네. 다 망가뜨리는 일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들은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윤석열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밖에 그런 생각하지 것 않고 같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일이 곧 내가 입신을 하는 길이다 하면 주저없이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기본 양식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도 우리는 지금 사치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마음을 넓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어제 어제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헌법을 일자 무식도 저렇게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본인이 뭐 검사 출신에다가 뭐 법률가인데. 네. 네. 그리고 검사 법치를 계속 강조했던 아까 말씀드린 법치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하는 거는 저들이 날뛰던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예. 끝물이다. 끝물이다. 저들에게 마이크가 가는 시대를 다시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그 어금니 깨물고 우리가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저들의 마지막 발악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지만 자근자근 우리가 한번 단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계속 가두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저 좋을 것 같다. 예, 아니면 맞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소장님. 그 권성동은 지가 비리로 기소됐을 때 네. 무죄를 선고해준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잖아요. 네. 아, 자기도 편견을 가졌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참 정확히 잘 판단하더라고 네. 칭찬한 자입니다. 아하.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당연히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국회, 대법원 또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면 진보가 한 3명 정도, 중도가 한 3명 정도, 네. 보수가 3명 정도. 우리 국민도 3대 3대 3 이렇게 진보 중도 보수가 있으니까 그러려고 헌재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진보 3명은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안 된다. 그것은 헌재라는 기구 자체에 대한 예. 이해가 없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윤석열 탄핵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국민의힘 다운되는 지지자들이 극우화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헌재를 흔들고 있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 끌어다 붙이죠. 예. 뭐 사돈의 8춘만 그러니까요. 연결돼도 뭐 그럼 정의원 아니 씨는 솔직히 어떻게 되는 따지면 거예요? 헌법재판 9명하고 네네. 친문을 따지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법조인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 많고 엘리트들이 많고 또 7명의 서울대법대 나왔잖아요. 네. 서울대법대 출신 국회의원 제일 많은 데가 국민의힘일걸요? 네. 지들끼리 제일 친할걸요? 그걸 다 따져보면 지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대학 동문이죠, 저분. 저는 권성동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요. 네. 저 사람 이재명이랑 너무 친합니다, 여러분. 아하. 고시공부도 같이 했어요. 아하. 술도 여러 번 먹었다 그랬어요. 네. 지금 이재명이랑 친하면서 그게 들키니까 아하. 막 적극적으로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특수관계예요. 이해충돌을 일으킬 자예요.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세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권성동한테 섞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가 이제 야권의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저자들이 다시 준동하지 않게 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걸 만들려면 작은 차이를 좀 극복하고 서로 대화하고 또 다음 세대 다음 시간을 좀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형식을 빨리 갖춰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네.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조국혁신당 저희 당에서 원탁회의, 야권의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네. 오늘 민주당에서 그에 대해 화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원탁회의를 열어서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그 다음 우리의 정권 교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제대로 된 대개혁을 위한 연합 체계를 구성하자는 합의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상화로 가는 열차가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한 그 제정당들, 야권의 제정당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합심했던 그 연합 세력이 흩어지지 말고 그대로 밀고 가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다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때까지 절대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대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유지의 출발은 시작됐다. 이 말씀을 꼭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원탁회의가 아주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원탁의 기사들이 좀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거 너무 제안 잘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87 6월 항쟁 때도 그랬고요. 91년에도 이제 대규모 5월 투쟁 같은 것도 있었고 또 2016년 그 1차 촛불시민혁명 때도 범야권 그다음에 중도까지 포괄하는 중도, 진보,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어떤 종교계 올로 시민사회와 야권의 끊임없는 협력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뭐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뭐 좀 더 급진적으로 하자는 분도 있고 아니다 좀 중도 진보적으로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그게 희망이 안심이 됩니다. 정말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뭐 내일이라도 범야권 우리 진보 정치 세력들 중도 세력까지 포괄해서 필요하면 개혁신당도 불러서 같이 이야기 쭉 하고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신망 만든 종교계 어르신들이라든지 올로 선생님들이라든지 좀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까지 좀 모이셔가지고 범야권의 지도자들하고 이 시민사회나 종교계 올로 어르신들하고 모임도 한번 해서 국민들한테 2월 안에 2월 안에 신속 파면이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신속 파면 이후에 뭐 이제 대선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 대선이라는 게 기능적인 대선으로 뭐 정권 교체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민생과 경제와 어떤 국민이 필요하다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는 희망의 패키지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어떻게 돼가는 거냐 파면은 되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야권 범야권 정치인들이 조금 더 잘하고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각계각층 시민들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응원의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샤론님께서 윤재관 의원 인물이네요. 의원 되셨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슈퍼챗 쏴주신 감사드리고요. 1시간이 지금 다 되도록 10,000분이 넘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저 극우 세력들은 소위 말해서 광안파, 여의도파, 뭐 서초동파 해가지고 완전히 흩어지고 있거든요. 완전 분화가 되고 서로 간에 분열을 하고 있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야권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세력들은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변곡점이 온 거죠.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면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정권 교체 그리고 윤석열 파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쟁취해내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조금만 덧붙일게요. 거기에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불안하고 답답하시잖아요. 유튜브 많이 봐주시되 지금 2월 달에 대규모 집회가 2월 9일, 16일, 2월 8일, 16일, 20일 딱 3번 있거든요. 토요일이죠. 그다음에 3월 달이 토요일이 3.1절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파면 3.1절 전후에서 파면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2016년도에 국회가 탄핵표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232만 명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190만 명. 제가 그때 집회 인원 담당이라고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국회가 압도적인 탄핵 표결을 이끌어냈고 또 3월 9일 날 이제 헌재 탄핵 전에 2월 달, 3월 달에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힘을 바짝 모아주셨거든요. 뭐 최소 50만에서
100만 사회 국민들이 모여주셨어요. 뭐 지금은 옛날에 사정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러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30만, 40만, 50만만 광화문 북단에 모여주셔도 헌재에서도 부담이 좀 덜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도 야 탄핵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세력이 지금 설 전에서 최근 여론을 보니까 탄핵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설 민심이 더 반영됐겠죠. 그러니까 탄핵 지지한 여론도 우리가 올리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집회 때 좀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야당도 뭐 2월 달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원들 지지자한테 3번의 집회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시민들하고 어차피 지금 시민단체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해서 한다는 오해도 이미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 우리 2월 달 3번 집회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좀 광화문으로 좀 모여주십시오. 네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안진걸 소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론조사 불안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야말로 가슴 졸였던 12.3 내란의 밤에 이어서 체포, 구속이라고 하는 두 번의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의 시간을 지나서 자연적으로 이완이 돼서 재정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연이어서 있는 주말마다 큰 대규모 집회,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텐션을 끌어올릴 시점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 결집된 역량으로 헌재에서 파면 그리고 벚꽃대선, 장미대선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슈퍼챗 10만 원 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후원금 안 받고 자체 수익으로 해결하고자 늘 대표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고 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성한우 제가 몇 번 할 때 좀 괜찮았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늘 광고는 좀 어렵죠. 명절 때 아마 한우 좀 드시기도 하셨겠지만 한우 회식하면 경성한우, 대구 달서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위치한 대구 최대 식당 경성한우, 사랑하는 가족 연인 550석 대구 최대 규모의 단체식 장소로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최고 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최고의 경성한우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선으로 바다로 향하는 강은 없다. 굽이치고 돌아가면서 그래도 기어이 바다로 향한다. 우리가 지금 12.3 이후로 생각해 보면 가슴 저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체포가 안 될까 봐. 또 구속이 안 될까 봐. 검찰이 또 무슨 장난을 칠까 봐. 그랬지만 역사가 기어이 바다로 향하는 변곡점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지금 또 헌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세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행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기어이 우리는 바다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 바다를 가서도 우리의 연대, 우리의 연합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드넓은 바다, 더 깨끗한 바다, 더 단단한 바다, 다 튼튼한 바다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지금 연대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난번 7년 전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탄핵이 됐지만 2017 우리의 그 연대 세력들이 조기에 사실 이완되면서 역사의 반동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역습을 경험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어금니 꽉 깨물 것이다. 그렇게 나갔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어금니 깨물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금니 꽉 깨물자는 윤재관 대변인의 말씀이 우리 범야권 진보 중도까지 포괄한 우리 정치 세력들이 책임감 있게 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어가지고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시민사회단체들도 크고 작은 시민단체들이 전국에 한 1만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나라가 이기 때마다 어쨌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앞장서고 계시는데 조금 정말 마지막으로 2월 달은 저희들도 더 분발해야 된다.
그동안 내란성 뭐 불면증, 내란성 조울증, 네. 내란성 유튜브 탐독증. 네.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이런 거 다 저한테 버텨왔는데. 해당되는 질병. 예. 내란성 감기 몸살까지. 예. 밖에서 데모하다 보니까 독감이 걸렸어요. 예. 그때 많은 국민들이 시달렸는데 정말 오른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불안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월달 한 달만큼은 진짜 곳곳에서 힘을 모으자. 저 가짜 뉴스와 폭동을 선동하고 퍼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진실과 팩트와 정성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정성껏 만나고 더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유튜브도 더 스픽스도 더 퍼뜨려 주시고 네.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봄, 정말 차가운 가슴의 봄이 따뜻한 봄날로 바뀌기를, 또 그렇게 바뀌도록 우리 스스로 어금니 꽉 깨물고 굽이굽이 쳐서 끝내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두 분 아이고 모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어금니 꽉 깨물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오늘 새로운 상서로운 기운으로 아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기운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입춘하면 대길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입춘 대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